어떻게 써야 될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당부드리면 되게 어려운 것도 잘할 것 같잖아요, 선생님은. 그쵸? 근데 실제 AI 교과서는 그렇게 다루는 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혹시 뭐 어렵고 내가 엄청난 기술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실까봐. 그건 아니고요. 되게 쉽게, 그러니까 3, 4학년들도 다룰 수 있는 정도이고, 선생님들에게 어떤 대시보드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는 이런 개념이니까, 아, 내가 너무 도구를 사용 못하는데 좀 걱정된다라는 부담은 좀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중등에서 정말 동료 선생님들, 막 교내 선생님들이랑 막, 심지어는 막 본인 수업에 막 옆반 선생님도 들어와서 같이 수업하고 막 이런 분이세요. 예. 이름이 저희 팀만큼 어려운데, 미림 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에, 맞죠? 네, 맞습니다. 이대영 선생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년에 이제 미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이름 바꾸는 미림 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교사 이대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선생님들과 같이 선생님과 저희 모두를 연결하는 인공지능 에이테크 수업 활용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좀 나오게 해주세요. 네. 먼저 제가 이제 어제 숙명여자대학교 인공지능융합교육 전공 입학식을 했습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융합교육 전공 지원을 받아서요. 올해 합격을 했고, 저기 종혁 자학생님 계시는데 제가 정말 많이 연락을 많이 드렸어요. 막 이것저것 궁금한 거, 제가 합격할 수 있는지. 제가 그래서 이제 남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숙대에서 저를 받아주셔서 이제 9월부터 인공지능융합교육 전공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제 활동을 먼저 조금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제 자랑은 아니고요. 이 활동이 사실은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를 모두 다 연결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한번 제 활동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저는 교육부의 터치교사단, 터치교사단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의 에듀테크 선도교사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평가 나눈담, 동작관학교육청 에듀테크 본임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서울시교육청 생각을 쓰는 교실 실천연구단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교육청이 이제 온라인 다문화 수업교육 연구단이라고, 요거는 이제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함께 협력하여 인도네시아에 있는 학교와 함께 지금 공동 수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기후환경교육 실천을 위한 교사학습 공동체까지, 이게 지금 다 올해 2023년에 하고 있는데 되게 다양한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이 중심에 이 인공지능 에듀테크 활용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제 발표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하고 먼저 이 같이 함께 하는 이 문제인데요. 이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변화가 아니라 저는 대전환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2022 교육과정이 작년 12월에 발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게 되게 낯선 단어가 됐어요. 이제 엔데믹, 뭐 온라인 수업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제 엔데믹이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생태의 전환, 환경 문제, 기후위기 문제, 지금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생성 AI. 작년 11월 31일에 챗GPT가 공개가 되고, 그게 엄청난 폭발력으로 지금 전 세계 모든 것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저희 대전환의 시대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고, 이것을 이제 제가 선생님과 함께 고민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눠볼 건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고민하는 문제들을 함께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태효과라고 하는 이제 부익부 비입비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력의 부익부 비입비.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은 가만히 놔도 그냥 잘하는데 못하는 친구들은 계속 못해요. 특히 저희 학교가 원래 이제 여고인데 지금 내년에 이제 미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개명을 하면서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합니다. 올해부터 이제 저희 학교는 남학생을 같이 받아요. 그래서 내년 3월 이 신입생들은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들어오는데, 그 이유가 3년 동안 저희가 미충원을 경험했습니다. 이 미충원이 나온다는 얘기는 학력이 조금 떨어진 학생들도 들어온다는 거죠. 서류만 내면. 그러다 보니까 이 학력의 비입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문제는 생성 AI 같은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가 문제는 생산성을 높이는데
잘하는 학생들은 더 생산성을 더 높여주고 승수 효과로. 그러니까 원래 10을 잘하던 학생들이 생성 AI를 쓰면 100이 돼버려요. 그런데 못하던 친구 1의 학생들은 생성 AI를 써도 글쓰기 챗GPT를 써도 1밖에 안 나와요. 그 결과가 완전 다릅니다. 이게 부익부비입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저희 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수능을 안 봅니다. 전부 다 취업을 해요. 제가 지금 고3 담임인데요. 저희 반 학생 한 명 빼고 전원 다 취업을 했어요. 지금 현재 8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걸 느끼고 있냐면 국어 우리 왜 합니까? 수능 안 보는데 취업 공부만 하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혹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 대학 때 배웠던?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는. 저희 학교에서 제가 국어 교사인데요. 일주일에 1시간 가르칩니다, 제가. 저희 미림의 18학급이거든요. 미림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국어 교사 몇 명일까요? 2명이에요. 2명이서 다 가르쳐요. 18학급을 다 들어가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어 교과서 한 권으로 3년 합니다. 고1, 고2, 고3. 그러니까 이미 학생들한테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국어 뭐 별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학습 동기도 없고 부익부비도 심하고 심지어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일주일에 1시간 뭐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또 중간고사 봐야지, 기말고사 봐야지, 프로젝트 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그 방법들을 지금 선생님들하고 함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영상 재생 부탁드릴게요. 화면 좀, 네. 혼합 수업은 열정이다.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자신의 열정을 이 디벗을 활용해서 마음껏 뽐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필기 같은 걸 할 경우에 아이패드나 노트북 같은 기기를 사용하면 타이핑을 할 수 있어서 평소보다 빠르게 그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 적을 수 있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기록할 수 있고 공유도 할 수 있어서 수업 시간에 모두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친구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볼 수 있는 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교과서를 PDF 파일로 전부 이용하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되어도 가방이 별로 무겁지도 않고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주시는 프린트물을 정리하기가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잘 모르겠는 단어 같은 걸 바로바로 검색해서 보기도 좋고요. 그리고 수업하다가 이것저것 검색하면서 들으니까 훨씬 이해도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소개드릴 거는 국어교과에서 했던 활동이고요. AI와 함께하는 시화전 활동입니다. 학생들이 시를 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이제 이미지까지 만드는 활동인데요. 이거 1년 했어요. 일주일에 1시간밖에 없으니까. 언제부터 했냐면 2학년 2학기 때부터 했고요. 작년 9월부터 해서 이번 이제 7월쯤 끝났거든요.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먼저 학생들이 시를 쓰기 전에 충분히 읽습니다. 시집 대화하기라고 해서 시집을 한 4권 정도 학생들이 쓴 그 학생 창작 시집이 있거든요. 오늘도 담임은 울필이다. 뭐 이게 되게 다양한 시집들이 있습니다. 그 시집 한 4권 정도 선택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인으로도 읽고 모둠으로도 읽는데 지금 보시는 건 노션으로 개인 활동지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모둠별로 읽고 그걸 또 대화해서 모둠 활동지로 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창작이 들어가죠. 시창작도 한 2달 정도 했는데 사실 일주일에 1시간이기 때문에 막상 1시간은 얼마 되진 않아요. 이렇게 시창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시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미드전이라는 생성 AI 거기서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이제 시화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요 시화전의 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요 시는 사실 저희 학교에서 조금 기초학력이 좀 힘든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이제 하이터치를 좀 해서 좀 맞춤형으로 했던 학생입니다. 결과물을 좀 볼게요. 같이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소환사의 협곡, 오지 아레나 가장 끄트머리 구석, 나만의 아레나에 빠져든다.
혼자 가도 시간은 너무나 빠르다. 가스오브시 가득한 가치돔을 먹으며 카이사와 함께라면 오늘도 이곳에서 승리한다. 요 시는 사실 배경 지식이 있는 선생님과 배경 지식이 없는 선생님의 이해가 완전 달라요. 이건 사실 우리 학생, 사실 박서윤 학생인데 이 학생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게임이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 들어보셨죠? 롤이라고 하는. 사실 이 학생은 거의 밤새 이 게임만 하다가 학교에 잘 못 오거나 학교에 오더라도 거의 잠을 자요. 상당히 힘든 친구죠. 그렇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걸 이렇게 시로, 소환사역국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한 맵이고요. 카이사는 캐릭터 이름입니다. 그리고 PC방에서 요즘에 엄청난 음식들을 가초 가득한 여기 보시면 가치동 이런 것들을 PC방에서 먹을 수 있는데 혹시 노트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은 회전초밥이라는 시를 쓰고 싶었다. 초밥만큼 내 삶을 드러내는 시는 없으니까. 그러다가 문득 PC방에서 먹었던 가치동이 떠올랐다. 초밥은 3만원, 가치동은 9,000원. 비싼 일식이지만 이것들로 위로받는 내 일상을 표현하고 싶었다. 이 시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를 주고 싶다. 네, 이게 이 학생의 생각이었고 그것을 시로 표현했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화까지 전시한 겁니다. 제가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 잘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프로젝트 하게 하고 힘든 친구들 제가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몇 작품들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 제목입니다. 이태원 압사사고라는 시를 쓴 친구가 있고요. 과제의 바다라는 시를 쓴 친구가 있고, 소중한 것들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루 인 더 페이스, 네, 라는 시를 쓴 친구가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시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이렇게 시화를 만들어낸 거죠. 이거 전부 다 그림 그린 게 아니고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 준 겁니다. 간단하게 소감 한번 볼게요. 한 주 중에 딱 하루만 있는 수업이었지만 한 주 동안 있었던 부담들을 놓고 즐길 수 있는 한 시간이라 좋았다. 노션을 사용한 시집대화 수업을 통해 바로바로 의견을 기록하거나 공유할 수 있어 편했고, 직접 모두와 대화하며 이야기를 나누지 않더라도 이후의 기록들을 확인하며 언제든지 반 친구들의 활동이나 의견을 볼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을 통해 혼자 생각만 하고 끝내거나 노트에 적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노션에 작성한 시를 친구들과 공유하며 더 많은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받을 기회가 되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듀테크를 활용하다 보면 학생들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기록하고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국어과 활동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교과 융합 활동인데요. 제가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교과 선생님들하고 융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어떠한 더 깊이 있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거든요. 주제는 생태환경, 기후위기, 기후온난화를 주제로 묶었고요. 첫 번째로 이제 과학 시간에서 구글어스를 가지고 NSIDC라고 내셔널 스노우 앤 아이스 데이터 센터라는 그 미국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구글어스 프로젝트 돌리면 지금과 같이 학생들이 직접 북극 빙하의 변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이 직접 이러한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한다는 게, 스스로 확인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글 콜앱, 파이썬이죠. 구글 콜앱은 핸드폰만 있어도 파이썬을 돌릴 수 있습니다. 기상정보 개방 포털에서 1954년부터 2023년까지 데이터를 추출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건 이제 3월달 데이터의 평균 기온과 최고 기온, 최저 기온을 뽑은 건데요. 요 데이터를 파이썬을 돌리면, 구글 콜앱으로 돌리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시각화해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과학 정보효과에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필요성을 느낀 다음에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로 생태환경 그림책. 그게 이제 모든 활동으로 이제 기획을 합니다. 챗GPT랑 노션을 활용해서 기획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에 피그마라는 디자인 편집 툴이 있습니다. 이 피그마라는 디자인 편집 툴은 설치가 필요 없고요.
그냥 크롬에서 로그인만 하면 학생들이 협업으로 동시에 또 교육용 계정 인증이 가능해서 교사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피그마는 수업용 도구가 아니라 실제 실무, UI, UX 디자인 실무에서 회사에서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의 취업처에서 실무에서 바로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직접 그림책 편집까지 마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림책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2페이지씩, 지금 이게 2페이지 분량이거든요. 2페이지씩 그림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제 저희 이제 3학년 학생 총 60명 제 수업을 듣는 선택 과목이어서 60명의 수업을 듣는데 60명이 총 120페이지 분량의 그림책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그 중앙대 인문연구소에서 최근에 제1회 생성 AI 그림 동화, 창작 동화 공모전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 학생들하고 작품을 좀 제가 추려가지고 제출을 했고요. 이번 장려상을 제가 받아서 내일 수상식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림책을 이제 만들어내고요. 이제 학생의 소감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소감을 이제 미리 좀 한번 받았는데요. 화면 조금만 키워주세요. 제 자랑 같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수업이에요. 전혀 무지했던 AI라는 분야를 디자인과 문학의 연결고리로 쉽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또 다른 문을 연듯 단 느낌을 받았고 기초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배울 점이 많은 활동들이었습니다. 특히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활동은 이후로도 계속 공부하고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동시 작업해본 인원이 6명, 디자인 프로젝트를 말하는 거예요. 전공 교과 시간에. 6명이었는데, 피그마에서 저희 반 학생이 18명이거든요? 18명이 동시에 다 같이 작업을 하니 마치 회사 연극 같은 느낌도 들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디자인 과목에서 배우고 키운 피그마 사용 능력과 디자인 역량을 문학 과목에서 사용하니 뿌듯했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이번에 제가 취업을 한 회사는 AI와 챗GPT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이번 학기 수업 시간 동안 배운 것들로 회사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들으니 너무 반가운 용어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유익한 수업이었어요. 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수업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학생이 직접 소감을 좀 남겨주었습니다.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 AI로 왜 활용하느냐. 저희 어떤 물리적 한계들을 극복하는데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유네스코 아트교육원하고 함께하는 온라인 수업, 국제공동 수업의 사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인도네시아 선생님들이 저희 학생들 상대로 3시간 수업을 하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또 인도네시아 학생들 상대로 3시간 수업을 한 다음에 끝나면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또 3시간을 하는 거거든요. 선발을 해서. 지금 보시는 건 인도네시아 선생님들의 사례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전 되게 놀랐어요. 인도네시아 선생님들이 정말 저보다도 더 이 에듀테크 도구를 너무 활용을 잘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고 좀 자극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지금 바틱이라는 인도네시아 패턴에 대한 교사학습 자료를 캔바로 제작을 하시고 이렇게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희 2학년 학생 120명을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활동지를 줌으로 젠보드로 페이지를 다 만드시고 이렇게 자신이 활동한 사진을 올리고 소감을 쓰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카웃으로 이렇게 학생들 퀴즈도 풀게 했고요. 이게 수업을 이렇게 완성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부터는 저희 학교에서 인도네시아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이렇게 이제 패들렛에 소감을 남긴 건데요. 제가 하나만 좀 소개를 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영어로 쓴 거를 제가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번역한 거를 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엄청 긴데 제가 중략한 거예요. 최근 트위터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시 중 하나가 침수됐다는 소식을 뉴스를 봤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백화시에서는 종종 날씨가 매우 불규칙하게 변해요. 때로는 비가 오다가 무척 더워질 때도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의 친구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네시아에는 환경보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쓴 거거든요. 제가 이걸 아무리 번역을 해도 이 느낌이 안 살아서 제가 국어교사이지만 한번 안 좋은 발음이지만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think saving the earth means saving all the living things that live on it. We live under the same sky. 인도네시아와 한국에 같은 하늘 아래 있으니까 So of course we will help where we can and also for the people of the world. 자, 이 인도네시아 학생이 소감은 저희는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저희하고 공동 주제가 예측하셨겠지만 기후위기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지금 기후온난화로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있고요. 뉴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카르타가 계속 침수가 돼서 수도 이전을 지금 계속 오랫동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침수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계속 침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끔찍한 참사도 있었고요. 반지하 참사.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 저희하고 이게 공통의 주제로 지금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의 소감문을 보고 정말 많은 이 프로젝트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좀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네트워킹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이런 수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절대 저 혼자의 힘이 아니었어요. 저희 에듀테크 선도교사단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을 받고 저희 학교에 수많은 과학 선생님, 정보 선생님, 디자인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고요. 또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생님들의 도움도 받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수업사례 나누, 뭐 여러 가지 연수, 강의, 그 다음에 뭐 공동체, 교사단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조금씩 변화시켰고 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저희 모두 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선생님들이잖아요. SEN 아시죠? 무슨 약자인지 아시죠? 서울 에듀케이셔널 네트워킹. SEN의 약자가 N이 네트워킹입니다. 저희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네트워킹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사실 제가 이런 강의나 연수를 여러 군데 다니고 있는데 오늘 수업 사례도 사실 너무 시간은 짧은데 제가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최근에 제가 선생님들 오늘 못한 거를 좀 더 혹시 궁금하신 게 많을까봐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정말 이 연수를 위해서 개설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자 20명밖에 안 됩니다. 이제 만들었거든요. 사실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40명 조금 넘긴 했는데 이게 사실 영상도 별로 없어요. 이제 막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의 궁금하신 것들, 그 다음에 질문들, 네트워킹의 일환입니다. 사실은 선생님들하고 더 많은 것들을 또 제가 부족한 것들을 올리고 서로 배우고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함께 한다면 저희 교육 대전환 반드시 이뤄낼 수 있고요. 서로가 교사와 학생이 배움의 즐거움을 일깨우는 그런 미래 교육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네요. 우리 이대영 선생님 에너지 넘치시죠? 예, 그리고 와 실제로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막 그래서 막 제 인상 깊었던 게 수업을 참관했는데 디자인 과목 선생님이 나중에 아이들에게